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 크네. 자, 여러분하고 한 3주가량 하죠? 경조는? 그죠? 3주 동안 여러분과 이 경영조직론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인사 때 또 만났는데, 그죠? 또 이렇게 만나니까. 자, 아마 노동법 선생님처럼 이제 만약 인사경조 다 저랑 하시는 분들은 노동법 선생님 보는 것만큼 이제 저를 더 많이 보나? 그죠?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인사 관리가 좀 많이 빡셌죠? 좀 빡셌는데 이제 경조도 약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인사랑 경조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막함이 한 80 정도 든다라고 하면 대신 경조는 막막함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계속 책 읽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저희가 법학에서 무슨 뭐 학설 검토하고 판례 공부하고 이런 거랑 그 양식이 되게 비슷해요. 학설 공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그렇습니다. 학설이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얘는 조금 인사보다는 막막함이 덜 할 것이고 그래서 얘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만 이제 양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양이 많다고 느낄 거고 또 이제 이론의 명칭이나 학자 이름 같은 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암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하시면 되고 연기 때는 제가 인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목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은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서 이제 할 거냐 연기를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인사 때도 이렇게 가볍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경조도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자, 일단 여기도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연기 1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론 강의고 2, 3기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기 같은 경우에 인사 때 연기하고는 좀 달라요. 인사 때 연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무 하나하나를 좀 정리를 해라. 그래서 1기 때 단권화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1기 때는 꽃다발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경조는 조금 다릅니다. 자, 경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수험서죠. 근데 우리 수험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왜 두껍냐면 지금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책으로 저희가 첫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책을 뭐 조직 행동론에서 하나, 뭐 거시이론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두 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영조직론은 아시는 것처럼 어느 책에 있고 어느 책에 없고 같은 책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설명이 조금 다른 느낌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거를 다 보려면 그냥 기본으로 조직 행동론에서 4권, 거시이론에서 한 3권 봐야 돼요. 그러면 선택 과목에만 기본서를 7권을 본다? 그 말이 안 돼요. 교재비도 교재비고 책값도 책값이고 그 시간도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저만의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안에서 교수님 책들을 다 짜깁기를 했는데 텍스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인사는 텍스트를 조금 손본 게 있어요. 조금씩 손보고 좀 줄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하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책 텍스트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실 겁니다. 경영조직론이 특히 더 심한데 원서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책을 만든 경우가 많아요. 임차희 교수님 제외하고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어렵고 여기는 더 그렇죠? 문장도 엄청 많아요. 뭐 너무 많이 설명을 해놔서 대체 너의 요지가 뭐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교수님 책 한 권을 통짜로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통짜로 좀 보시면 특히 뭐 데프트 책 같은 경우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거지? 하면서 감이 전혀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수험서로 하나요? 그냥 여기 서브노트는 제 책에 제 설명, 제 판서 위주로 해서 쫙 요약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왜 바로 연기 때부터 서브를 안 가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연기 지나고 1기 지나면 이것만 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강의하고 판서하고 잘 소화를 하고 이거를 보면 뭐 1회독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연기 때 이걸 보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얘는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강의 시간에 많이 주워들었다. 나는 듣는 거 다 기억하는 개천재다?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제가 십몇 년 동안 말했잖아요. 이 수험가에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와요. 왜? 공부가 자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공부가 자신 있어서 수험 공부 시작한다며 보통. 공부 자신 없는데 고시 공부하겠습니까? 고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웬만큼 공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 오기 때문에 제가 십몇 년 동안 우리 학생들 정말 공부로 날고기는 학생들 다 봤거든요. 근데 듣는 내용 그대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지각 배우시면 알 거예요. 말하는 거 그대로 기억해서 똑같이 뭐 재생한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주관적 해석 들어가고 누락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아무리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것만 볼 수 있다. 난 강의 시간에 들은 거 다 기억한다. 그거 저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교수님 책 표현에 많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뼈다구만 가지고 내가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배웠던 이 살들이 다 붙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게 기본이라 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있는 거 아니면 여기 연습 문제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외워서 다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조직론 원점이 다들 높았어요. 원점이 다들 무지하게 높은데 표준 점수 돌리니까 뚝 떨어졌단 말이야. 이유가 뭐다? 다 잘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양도 엄청 줄여줬지 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외워서 쓰는 거는 누구나 한다. 근데 어떻게 살을 붙이고 논리적 흐름을 만들고 그렇죠? 관련된 이론 하나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건 이 기본기 쌓기에서 결정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기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외우세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을 1년 동안 들고 돌릴 겁니다. 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죽어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죽어라 많이 읽어보시면서 아 근거가 이거구나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숙지하시고 반복하시고 교수님 책의 텍스트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됐나요? 문해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세대는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당연히 조금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게 발달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세대라 문해력이 좀 다소 이제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로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야 되고 그 수많은 텍스트 잘 소화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1기로 넘어가서 서브만 그냥 외워서 서브밖에 못 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자꾸 뭐 해야 돼? 1기 때 근거 같은 거 설명 같은 거 다시 찾아와서 좀 더 붙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이제 기반이 돼서 나만의 뭔가 차별화된 단거나 자료로 만들어지도록 하시려면 지금 여기가 잘 정리돼 있으시고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교수님 책 8권 사는 대신 이거 한 권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서브노트 봤는데 이해가 안 가. 너무 요약이 돼 있어서. 아니면 연습 문제집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내 책장 위에 있는 교수님 책 모아둔 거. 그치? 이걸 꺼내서 찾아가지고 아 근거가 이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자꾸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랑 같이 이걸 한 번은 다 같이 좀 보시고 여러분도 강의 끼고서 진짜 몇 바퀴는 좀 돌리면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거 다 외우세요 안 해요. 연기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판서노트 정도는 다 숙지하셔야 돼요. 판서노트 숙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 책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책 읽으라고 했지 책 암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됐나요? 어차피 서브노트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책 암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알겠나요? 판서노트만 외워오려고요. 아니면 작년에 동차반 듣거나 작년에 나랑 뭔가 해가지고 연습 문제집이 있어서 연습 문제집만 외우고 오시는 분들 그 짓 하시면 안 돼요. 응? 그러면 큰일 나세요. 내가 말씀드렸죠? 경영조직론은 원점이 다 높다고. 앵간히 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반에서 했던 수준으로 또 1년 동안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또 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연기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하니까 저 내실을 쌓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연기 때는. 아셨나요? 그래서 많이 숙지하고 고민하고 읽고 하셔야 돼요. 대신 뭘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암기는 몰아봐라. 연기 때 암기하고 싶으면 판서노트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이론 명칭 있죠. 이론 학자 이름들 다 있죠. 키워드 다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외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판서노트 들고 다니시면서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특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 때는. 아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서브노트로 올 거고 이 서브노트가 단거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하나 들고서 계속 1년 동안 쭉 암기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셨나요? 이렇게 1년의 방향은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문제집이나 뭐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직 조금 먼 미래라,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연기 교재 설명 지금 앞쪽에서 하면서 다 했죠? 자, 그럼 학습 진행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 수업 시간에는 판서 많아요. 판서 진짜 많아요. 판서가 많은데 저는 선생님 쓰면서 판서 제가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잘 인지가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판서 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와서 이게 패드나 태블릿 이렇게 해놓고 막 타자로 치고 무서운 자판 있잖아요, 요즘에. 그걸로 이제 막 타자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뭐든 좋아요. 쓰면서 하든 뭐 이걸 치면서 하든 뭐든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쓰면서 하면 뭐 집중이 안 돼요 하시면 지금 카페에 다 올라가 있죠. 판서 자료. 그 판서 자료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뭐 해라? 자꾸, 조금 필기를 추가를 하세요. 저는 그냥 또 이러고 앉아가지고 눈으로 막 판서 노트를 보고 있다. 막 이러는데 저는 안 믿어요. 그죠? 나의 천재성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면 저는 안 믿으니까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죠? 저는 안 믿거든요. 저 진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결과, 그 대부분의 결과가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믿으니까 저한테 천재성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뭐 추가로 필기를 하든 뭐라든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내강 말씀드렸죠? 써야지? 네. 그죠? 손을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하면 바보가 된대요.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 손이 너무 아프고 팔목이 나가요. 그럼 시험날 어떻게 쓰실 거예요? 시험날에는, 노동법 같은 경우에 뭡니까?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써야 되잖아요. 그죠? 150분인데 총 합쳐서 150분 동안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사관리 100분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또 행쟁 100점 쓰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인사 100점 쫙 써야 되는데, 그쵸? 뭐 손이 아파서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죠. 필속이 느려서요. 지금부터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판서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쫙 복기를 하세요. 강의가 이런 흐름으로 갔지, 이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지, 이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늘 복습 보이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습 보이스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논리적 흐름이 쫙 만들어지는 게 연기의 목표예요, 사실. 그래서 이 이론 다음에는 뭐 이 이론은 이런 내용인데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이론이 나왔지. 다음 이론이 나왔지. 다음 이론은 그래서 이걸 보완했지만 이러이런 내용을 주장해서 이걸 보완했지만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나왔지? 쭉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정말 복습보이스 틀어놓고 거의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수준이면 너무 좋죠. 그 정도가 될까요? 이러시는데 몇 회죠? 아무튼 20몇 회였는데 그 당시 경조 최고점 받았던 애가 저희 반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1기 때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복습할 수도 없었어요. 애들이 녹음해서 다녔단 말이야. 수업 내용을. 녹음해도 오케이, 좋다. 근데 팔지만 말아라. 그거는 내가 걸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시험이, 여러분이 하는 거보다, 많이 치열해졌죠? 다시 합격률이 8%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쵸. 작년에 600명 뽑고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계속 그 합격률이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이 치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 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조건 한 기술당 다 해보는 게 좋다. 알았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판서노트 통해서 뭐 한다? 흐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서 회독을 하는 겁니다. 책 안 읽고 책 분석 안 해오시고 하지 마세요. 저는 판서노트만 외우려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됐죠? 판서 노트도 외우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늘 봤지만 수험생 중에서 이렇게 쫙 모든 게 있다. 한 10개 정도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8개만 챙겨가시는 분들 치고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10개를 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10개를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빼고 뭐만 하고 싶고 전 뭐만 하면 안 될 거예요. 벌써 질문이 글러먹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안 돼요. 무조건 빡세게. 하셨나요? 연기 때부터 빼먹고 가는 사람은 3기 때는 더 안 보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험서 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됐나요? 그 다음 수험서는 지금 텍스트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요진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워크북 도움을 받으십시오. 됐나요? 워크북은 아마
워크북이 안 나와 있는데, 워크북은 지금 자료가 하나 나갔죠? 저희가 그 챕터 정리하는 부분인데, 오른쪽 단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단, 여기 봐봐. 수험서 이렇게 많이 봐야 돼. 왜 이래, 얘는? 되게 짜증난다. 수험서 이렇게 많이 봐야 돼. 보이지도 않죠? 그죠?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김성국, 김영재, 박계용, 박경규, 백기고, 신유근, 벌써 이거 대여섯 개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여기도, 그죠? 여기 데프트 잭맨 유해가, 그 김인수 교수님, 뭐, 임창희 교수님, 이거 다 봐야 돼. 어떻게 보냐고. 그쵸? 못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많이 보는 거 정말 대단한 거야. 알겠죠? 이거 제가 알아서 잘 합쳐놨어요, 한 권으로. 진짜 잘 합쳐놨어요. 칭찬받았어요, 저 교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 합쳐놨냐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워크북 하나 나갔죠. 워크북은 지금 왼쪽 단에는 전체 목차가 있고, 오른쪽 단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이 쟁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종이에다가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조금 이게 여백이 부족해가지고 따로 정리하겠다. 그럼 따로 이렇게 뭐 태블릿에다 하든, 뭐 따로 본인의 노트에 하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에 시간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죠? 근데 기억할 것, 뭘 못하고 넘어가는 리스크 부담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거를 저는 이거 못해요. 그냥 많이 읽을래요? 뭐 할래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뭔가를 빼놓고 가는 거의 리스크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결국.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이제 뭐 해라? 그냥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한정된 공부를 계속 하세요. 근데 자꾸 뭐 해야 돼?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야, 공부는. 됐나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한정된 공부하지 마. 시간은 뭐 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야. 잠을 줄이면 돼요. 응? 잠을 줄이든 뭐 하든 밥을 한 끼 거르든 뭐 하든 시간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하세요. 연기에. 아셨나요? 1기 때부터 제야의 고수들 내려옵니다.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모의고사 준비인데 거의 안 하시는 거 권합니다. 모의고사 준비하지 말고 내가 이따만큼 공부를 하고 왔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딱 하나 콕 집어서 물어봤다. 그럼 내가 준비한 거를 그 자리에서 문제 형태로 바로바로 현출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그 30기 수석하셨던 분도 그렇고, 작년에도 뭐 경영적인 잘 받았던 분들도 그렇고, 다들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모의고사 볼 때 무슨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문제별로 준비하고 간 적이 없대요. 연기 때부터 늘 실전처럼 보셨대요. 그래서 연기 때 답안이 뭐 완벽하거나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 매번 나아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나아지기 시작하면 3기 때는 얼마나 잘 쓸까요? 그쵸? 그걸 생각하시고 늘 많이 공부하고 와서 뭐 한다?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현출이 되느냐. 실전처럼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실전처럼 시험 시간 운영하고 실전처럼 목 찾았고 실전처럼 답안 쓰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너무 다행인 게 인사관리 답안을 지금 쭉 쓰고 왔잖아. 경영학 답안지를 쭉 쓰고 와서 지금 경조 답안지까지 쓰면 그게 연속이에요. 그러면 경영학 답안지 자체를 쓰는 거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정말 과거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인사관리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사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사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선생님 수험, 저는 이제 한 두 줄 있었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수험서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들 시험장에 가서 우리사주제가 뭐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체 응시생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경조 선택자들은 어떻게든 세 쪽을 쓰고 나옵니다. 다 거짓말이지만 됐죠? 근데 다른 선택 과목 하셨던 분들은 인사 때 이후로 경영 답안지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꾸역꾸역 써서 겨우 한쪽 거의 쓸랑말랑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답안 작성 연습이기 때문에 좀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 실전처럼 하세요. 좀 편안하게. 내가 실전에서 한다면 몇 분 동안 목차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막 쓴다라고 했을 때 몇 분 안에 몇 쪽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복습하실 때는 보시면 여기 뭐 판서 자료나 책 정리 방법 다 거기 카페에 다 자료가 있죠? 판서 자료는 카페 게시판에 자료 있고, 공통 자료 게시판에 있고, 책 정리 관련해가지고는, 책 정리는 그 뭐 형광펜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형광펜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사실 좀 가끔 질문하러 와서 책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을 때, 노란색 그 형광펜 있잖아. 그죠? 바짝바짝한 거. 연두색도 아닌 노란색도 아닌 걔 있잖아. 그지? 걔로 전체를 다 쳐놓은 친구들 보면 너무 붙잡고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 손잡고 얘기하고 싶어.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죠? 왜 큰일 난다고 하는 걸까? 내가 무슨 그 형광펜과 원수가 졌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을, 책은, 지금 고시 공부를 할 때 책은 반복 해독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한 번 책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노란색 형광펜으로 겁나 쳐놓으면 나중 가서요, 밑줄을 왜 치는 것 같아요? 왜 수험생들이 그렇게 밑줄을 미친 듯이 칠까? 알잖아. 수험생끼리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 그 자잖아. 말랑말랑거리는 자. 알죠? 보통 일반 대중들이 그 말랑말랑거리는 자 안 써요.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잘 안 쓰거든요? 그거 고시생들은 그거 쓰잖아. 그게 고시생의 징표거든요? 진짜로. 저도 옛날에 저 유학 준비했을 때, 저 유학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로스쿨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준비했어가지고, 제가 강남에 토플을 이제 조금 많이 만점 받아야 돼가지고, 한 달 딱 토플을 끊었어요. 근데 그 토플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야. 비쌌어, 한 달에. 근데 그 토플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고시 공부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는 신림동에 쓰는 건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되게 유명한 아무튼 토플 선생님인데, 곽윤직 교수 민법 알아요? 그죠. 잘 모르죠. 되게 유명한 그 민법서가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 그 민법서가 진짜 유명한 책이야. 근데 이제 아직도 있을걸요. 근데 여러분 아예 안 보시겠죠? 근데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래요. 번역에 참여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신림동에 갈 일이 많아가지고 고시생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다 그 자를 갖고 다녀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고시 공부하는 애들은 왜 저 자를 갖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같이 있던 법대 학생들이 그 법대생들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자가 휘어야지 줄을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쓴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자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왜 이렇게 자대고 긋고 좀 찍찍 그으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자료 볼 때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밑줄치면서 했어요? 아니지 않았나? 내 기억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건가? 그죠? 왜 그렇게 자대고 밑줄 긋고 엄청 예쁜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심심하고 그게 나의 낙이라서? 아니에요. 그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형광펜 치는 거.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뭐냐? 밑줄의 역할이 뭘까요? 밑줄의 역할은 밑줄 치는 거에 이 밑줄 쳐놓은 것의 역할은 뭐냐면 요약이에요. 요약용이야, 요약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책에 요렇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이렇게 있잖아. 그럼 문단이 바뀌면 소재가 바뀐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쵸? 근데 이 문단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걸 대표하는 밑줄들을 이렇게 쳐놓는 거야, 문장들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게 A부터 Z까지 다 읽을 필요 없이 밑줄들만 딱딱 읽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읽었던 내용들을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약이 돼서 회독을 할 때 시간이 덜 들고 내용은 다 떠오르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용어로 지금 치는 게 밑줄인데 엿다 대고 밑줄 겁나 연필 같은 걸로 지렁이처럼 켜놓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모든 걸 다 색칠해놓고 이러면 나중에 이 요약해서 빠른 회독을 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냥 낙서해놓은 꼴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조금 여기까지 터치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을 거의 다 쳐줘요. 그리고 책에 이미 밑줄이 쳐져 있어요. 얘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쳐주는 밑줄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한 0.38mm 있어. 0.38mm짜리 검정색 펜으로 쳐놔. 그 다음에 내가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럼 이제 내가 복습을 할 때는 여기다가 더 쳐야지. 본인은 지금 요렇게 제가 요지만 쳐준 것만 딱딱 이어서 읽어서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나만의 밑줄 쳐야 되는 거야. 내 밑줄. 그럼 내 밑줄하고 선생님이 쳐준 밑줄이 구분이 되면 더 좋겠죠. 왜? 내 밑줄이 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라 그랬어? 샤프로 하라 했잖아. 샤프로. 그죠? 샤프로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밑줄들 다 뭐 한다? 요렇게 쫙쫙 읽어가면서 이 밑줄들만 읽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읽은 내용들이 연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연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하는 거다? 다른 색깔 펜. 파란색이든 아니면은 뭐든 0.5mm나 0.7mm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를 찾는다? 단어 찾으라 그랬잖아. 이 문장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단어의 밑줄치라고 단어에. 밑줄로 하세요. 형광펜은 아직 드는 건 아니에요. 아직 형광펜 들기에는 내공이 없어.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쳐서 이제 이렇게 두께로 차이 두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색과 두께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독수를 좀 표시를 하고 그다음 제목 같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 잡는 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밑줄 치실 때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 잡는 용으로 형광펜, 목차의 형광펜 칠하실 때는 카페에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치는 거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것도 너무 눈부신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눈부신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내가 뭐 내 취향이 파스텔 컬러 좋아해서 뭐 파스텔 컬러 쓰는 줄 알아요? 되게 시간 오래 걸리고 저 그렇게 뭐 되게 안 좋아요. 그 형광펜 이쁘게 칠하는 거 너무 시간 낭비라 생각하는 타입이거든.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너무 형광펜 무슨 목차 형광펜 뭐 이게 갑자기 유행하면서 뭐 말도 안 되게 자꾸 형광펜 쳐가지고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손만 나와요. 그래서 손과 형광펜만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제목에 형광펜 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연기 때는 이 내용 밑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워크북 작성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 복습 인증 게시판 가보세요. 그럼 거기 인증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 얼추 보일 거예요. 샘플들이. 그거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됐고요. 자, 경조는 시간이 없어서요.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갑시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거 맞아요. 주말에는 잘 쉬면서 좀 공부했나요? 밀리지 않았죠?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마저 밀리면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만큼은 밀리지 않고 복습을 잘 하시면 참으로 좋겠어요. 아셨죠? 자, 지금 우리가 27일인가? 맞나? 27일이죠? 11월 27일이죠? 27일 월요일이고, 그 다음이 이제 27일이고, 여기가 12월, 그죠? 34, 3일이죠? 맞나? 몰라요. 그죠? 맞죠? 맞아? 4일. 그러면 여기 11일. 맞죠? 11일. 이렇게 3주잖아. 됐죠? 이렇게 3주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2월 7, 18일. 그럼 12월 17일. 18, 12월 12월 19, 17, 18, 19. 이때가 핸드북 인사고 그 다음에 12월 20. 21, 22. 수목금. 이렇게 해서, 근데,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저녁.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경조예요. 핸드북이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1회독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실강생들은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면 되고 근데 아마 책 그 값은 아마 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쇄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핸드북인데 만약에 혼자서 1회독을 할 자신이 없고 하다면 이때 오세요. 왜냐하면 이거 한 바퀴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연말 아니야. 12월 끝이에요. 그죠? 끝이고 그 다음 주가 뭐라 했어? 이 다음 주가 1기 개강이에요. 그렇죠? 1기가 2주에 개강이기 때문에 요때 핸드북 특강이는 요 주에 인사경전 좀 한 바퀴 다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 다음 주에 뭐 하겠어? 행정 노동을 손을 댈 거 아니야. 그렇죠? 행정 노동 손을 대야지. 여기 또 월요일 여기 기가 막히더만 일요일 날이 23일. 월요일이 이거 언제야? 토요일이 23, 일요일이 24, 월요일이 25도만 아주 놀러 가기 좋게 돼 있더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벌써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화요일부터 시작이야. 일과가 일주일이.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행정 노동 한 바퀴도 못 돌리고 갈 것 같은데 그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주를 좀 기억하셔서 오시면 되고 무조건 그래서 이 전에 다 끝냅니다. 알았죠? 저희는 됐죠? 그러니까 참고로 좀 하세요. 민소가 이때 월요일 날 끝난다고 하는데 내 알 바 아니잖아. 그치? 내 일정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전 그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전체 일정 한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이야. 와씨 한 달이야. 23년이 한 달 남았어. 그러니까 뜨겁게 태우고 내년으로 잘 넘어가서 내년에 아주 큰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맘때쯤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 딱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영 조직론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경영 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조직에 대한 이렇게 합시다. 넌 뭐니? 조직에 대한 이론들의 총합이야. 그게 바로 경영 조직론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뭐라는 말이지? 조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영 조직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볍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경영 조직론이다라고 하는 애는 연구 대상이 바로 뭐가 된다?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면 자,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적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구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조직이다라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개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 견해, 그러니까 견해 대립이 좀 있었겠죠? 그 부분들 이제 저희가 각종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생겨나는 거냐? 그 형성 동기 또는 형성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면 조직은 왜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자, 교수님 책에 있는 뭐 주된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야, 첫 번째로는 일단 인간들이 이 분업의 효용성을 알게 돼버립니다. 자, 야, 우리가 과업을 나누어 맡아서 수행하니까 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다. 야, 그럼 우리 분업이라는 거 계속 유지를 하자. 라고 이제 분업을 추진을 했더니만 분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결국엔 생기게 되냐면 나는 이 과업을 할게. 예를 들어 이거잖아. 나는 곰돌이 머리 만들게. 나는 곰돌이 팔 만들게. 나는 곰돌이 다리 만들게. 지금 이렇게 과업을 나눠서 수행한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과업을 나눠서 수행하면 마지막에 얘네들을 뭐 해야 돼? 합쳐야 돼. 합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지? 연결시킨다. 즉 조정이다라는 걸 해야 해. 그렇죠? 그리고 이 과업들을 연결, 즉 과업의 조정이다라는 걸 하려면 얘네들이 뭐 해야 될까? 일정도 맞춰야 되고 또 얘네가 일정을 맞추는지 누군가가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체계가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분업의 효용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분업의 효용성과 분업을 통한 이 업무의 연결, 조정의 필요성을 모두 해결해줄 하나의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조직이 되는 거야. 업무를 연결해주고 이 업무들을 뭐한다? 감독하고 하는 계층이 들어오고. 됐나? 자, 그래서 분업의 효용성을 올리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이 분업을 유지시켜줄 체계인 조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 거래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윌리엄슨이라는 학자인데요. 윌리엄슨이다라고 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거래 비용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거래를 할 때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분필 하나 산다 해봐. 분필 하나 산다 해도 일단 가서 뭐 해야 돼?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물어봐야 돼. 그치? 그럼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안 했나? 그죠? 아저씨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제 뭐 옛날에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헷갈렸어. 제가 지역별 개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계속 커가지고, 막 이런 지역별 개그, 막 지역별 사투리 이런 거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뭐 사투리 차이가 있다 하면서 막 친구들이 알려주면 진짜 너무 막 웃겨 미쳐 나 혼자.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타입인데, 어느 날 이제 TV를 봤는데 이영자 씨가 충청도에서, 고향이 충청도시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식 개그다라고 하면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뭘 하나 꽁트처럼 보여주셨는데 저 너무 웃겨서 미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수박을 산다라고 하면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수박 얼마예요? 하면 아줌마가 맞춰봐요 이런데. 그래서 이영자가 뭐 15,000원 드리면 돼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유 뭐 15,000원 줘요. 나 굶어 죽으라는 거지. 막 이런데. 그래서 이 형사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2만 원 뭐 이렇게 드려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가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를 직접적으로 절대 말 안 하는 거야. 저 그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딱 뭐냐? 그게 전형적인 거래 비용이에요. 뭐 하나 물건 살라고 하면 누구랑 뭐 해야 돼? 거래하고 시비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든 더 많이 받아먹으려고 아주 등쳐먹으려고 난리가 났고 나는 또 어떻게든 등쳐먹으면 안 당하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하고 이거 전부 다 뭐다? 불필요한 비용이야. 왜? 서로 정직하게 쿨거래하면
절대 그런 추가 비용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거 불필요한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윌리엄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거래할 때 들어가는 뭐 시간, 비용, 이런 것들 없애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뭔데? 뭐게요? 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거래. 어? 수박 같은 거 남한테 사지 말고 네가 수박을 재배하래. 내가 수박을 재배하면 가가지고 가격 놓고 막 시비하고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자, 이쁘고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조직화, 내부화를 시켜라. 모든 걸. 전부 다 네가 알아서 자급자족하라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모든 거 내가 지금 그렇잖아. 수박도 키워야 돼. 강이 나오려면 분필도 빚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가 자급자족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조직화, 내부화라는 게 이루어지고 이거를 우리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슨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건 거시이론에서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리가 좀 됐네요. 자,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구성체, 사회적 구성체야. 이걸 왜 만드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분업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분업의 효용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맡은 업무들을 연결해줄 필요성이 있어. 그런 업무 조정을 해주는 하나의 체계가 조직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 없애야 돼. 이 거래 비용을 없애려면 모든 걸 다 내부화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내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궁극적으로 조직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면서 다양한 조직의 형태, 유형을 다양한 학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나 형태를 보실 때는 공부 방법만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부터? 분류 기준부터 체크한다. 자, 분류 기준만 알면 각 유형별 개념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유형 구분할 때는 분류 기준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류 기준 체크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세부 유형이 나오겠죠? 그럼 이 세부 유형이다라고 하는 건 뭘 최대한 이용하자? 두 문자든 뭐든 최대한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세부 유형 명칭은 좀 기억하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세부 유형만 명확하게 쓰잖아? 그럼 그 아래 내용은 뭐 갖고 쓰면 돼? 분류 기준 갖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암기는 요것만 하면 이제 되는 거지, 막판에. 됐죠? 그러니까 유형이나 이런 모형들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좀 책으로 같이 좀 가볍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직 이론은 자, 가볼까요? 자,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 그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관리 때도 한번 정리를 하고 왔죠. 자, 이렇게 대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지? 있는 그대로, 객관적 현상 그대로를 기술하고. 두 번째, 그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죠? 기억하죠? 이건 뭐야? 현상 자체를 드러낸다는 뜻이잖아. 기술한다 이런 뜻이. 그렇죠?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 이유나 원인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에 경영학이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결과를 예측한다 했잖아. 법학은 예측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학은 늘 뭐라 해야 될까? 정자잖아. 그죠? 정자. 이미 다 발생한 사건.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 그 내용 자체가 변동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고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리 적용해가지고 결론과 근거, 그리고 예외 이렇게 따다닥 정확하게 탁탁 진짜 칼같이 쪼개가지고 딱 보여주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거에 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엄청 좋아하죠. 근데 경영학은 자, 단순히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 예측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조직에, 우리 조직에 뭔가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을 반드시 한다. 근데 아무 결과나 보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한 결과를 늘 예측하죠? 종속 변수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속 변수라는 거. 이 경영 조직론은 인사관리에서보다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딱히 막막하다는 느낌이 없으세요. 아셨죠? 되게 재밌어. 잘하면 되게 재밌을지도 몰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기술을 하고 제가 대체 왜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 저 현상이 우리 조직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측을 하고 나면 이제 뭐 한다? 통제 들어갑니다. 자, 통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경영학의 묘미인 거야. 이게 경영학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조직 이론들은 이제 요 체계적 연구다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저희가 이제 세부 내용 전개할 거고 저도 요 틀 안에서 이제 각각의 모형이나 구조를 다 만들었어요. 조금 수험적으로 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 조직 이론을 분류하시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 뒤에 가서 교수님이 당연하게 이건 무슨 이론이야, 이건 무슨 접근인 거야 막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용어 정리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조직 이론들이 있는데 그 조직 이론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뭐가 있느냐면 자, 이 이론이 연구를 한 그 연구의 목적이 뭐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연구 목적에 따라 조직 이론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술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기술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얘는 벌써 뭐 하는 애인 거야? 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찾아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현상 자체를 밝혀낸 것도 분명한 연구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야, 연구면 뭘 알려주고 막 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연구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연구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직 안에서의 현상 자체를 드러내는 것도 연구야. 예를 들어서 정말 조직 안에 있는 젊은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알고 싶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그 젊은 구성원들한테 면접 보고 설문지 질문지 돌리고 해가지고 뭐해? 그들의 태도나 가치관 자체를 밝혀내서 정리하잖아. 그것도 연구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현상을 알아야지. 그래야 자꾸 이유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얘랑 조금 다르게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규범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규범적 이론은 뭐냐? 얘는 자, 관리자들에게 처방적 역할을 제시해주는 한마디로 딱 솔루션, 해결책. 야, 이게 해결책이야. 한마디로 얘는 더 나가는 거지. 기술적 모형이 뭐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젊은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밝혀낸 거에서 끝난 거라면 얘는 뭐까지 얘기해준다? 걔네들은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 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해주는 연구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연구들이 좀 있고 특히 의사결정 모형에 가면 완전히 딱 갈립니다. 의사결정 모형 가면 우리 1차 때 했던 거 기억나요? 합리성 모형, 제한적 합리성 모형 기억나? 합리성 모형이 뭐였나요? 합리성 모형은 그러니까 완전한 합리성 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만 한다고. 그렇게 따라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까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한적 합리성 모형은 뭐라 그래? 실제 사람의 의사결정은 그렇지 않더라.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의사결정 내릴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걔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 외에 또 다른 분류 기준이 바로 뭐가 있느냐? 자, 분석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미시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미시이론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가보면 미시적 접근 또는 미시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시적 접근한다? 뭔가 되게 디테일하고 작게 접근한다? 뭐를 얼마나 작게 보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자, 미시적 접근은 말 그대로요. 자,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봅니다. 됐어요?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보는 걸 저희가 미시적 접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의 행동을 어떻게 이제 들여다보느냐? 정말 촘촘하게 들여다봐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너 자체가 혼자 있을 때 너 무슨 행동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 개인 수준이야. 네 성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너의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 개인의 내면 심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이 자체만을 보는 게 바로 개인 수준 행동 연구거든요. 근데 사람은 웃긴 게 자, 자기가 어떤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막 성격 더럽게 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 막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뭐 어떤 예시가 있어. 막 집에 가서 막 하면서 안 씻고 맨날 막 더럽게 있다가 그치? 머리도 안 감고 막 며칠씩 있고 막 그러다가 괜히 이제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고 하면 어머 나 이런 데서 못 자. 어머 나 혼자 샤워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는 혼자 있을 때하고 또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행동을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집단 안에서 행동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게 바로 집단 수준 행동이에요. 그럼 이제 더 나가서 얘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란 말이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면 어떻게 한다? 뭔가 그 조직 사람으로서 또 다른 행동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않겠지만, 그죠? 제가 저 사석에서 만나면 학생들이 많이 놀래요. 너무 다르다고. 믿지 않죠? 그죠? 우리 서로를 믿지 않잖아. 그지? 나도 여러분을 믿지 않고, 여러분도 날 믿지 않고, 그지? 아무튼 사석에서 만나면 학생이었던 분들이 너무 놀래요. 아니, 너무 다르대. 왠지 사석에서 만나면은 만나도 똑같이 막 그렇게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선생님 그렇게 말도 많이 없고, 되게 목소리도 제가 어디 식당 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업원분들이 꼭, 뭐라고, 손님 뭐라고요?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진짜 안 믿기죠? 그죠? 되게 우렁차게 막, 여기요! 뭐 이럴 것 같지? 이거 주세요! 뭐 이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제가 진짜, 어디 식당 가고 그러면, 진짜 막, 이거 혹시, 막 이렇게 여쭤보고 막 이러면, 손님 잘 안 들려서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남편 제가 이러는 거 상상도 못 해요. 저희 남편은, 저와 연애부터 결혼까지 한 5년 이제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볼 일이 없죠.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제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연애했기 때문에, 진짜요. 연애할 때 약속했거든요. 찾아보지 않기.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보지 않기. 막 이러면서, 약속해가지고, 또 우리 남편은 착해가지고 그거 약속 잘 지켜. 그리고 약간, 이런 마음 너무 미안한데, 똥멍청이어가지고, 약간 기억 못해요. 이걸 찾아봐야지. 맘먹어도 다음날 까먹어. 약간 똥멍충이 같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에서 막, 으아! 막 이러고 있는 거 우리 남편 보면 기절할걸, 진짜? 아니, 저 여자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맞나? 막 이럴지도 몰라요. 왜냐 집에서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막 꽃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 맨날 꽃 사오고 이러거든,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난 여기만 왜 내가 미쳐 돌아버리는 걸까? 왜 여기 터가 되게 안 좋나? 실린도 없이 터가 안 좋나? 그게 아니라, 여기 어디야? 합법. 그지? 합격의 법학원이다라고 하는 조직에서 나는 지금 어떤 직무를 맡고 있어? 강사직을 맡고 있잖아. 강사직은 뭐 하는 직이지? 여기 현장에서 직접 상호작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긴장 상태를 같이 제일 먼저 느끼는 계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나는 강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달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어느 계층에 있다고? 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작용을 직접 하다 보니까 같이 긴장 상태야.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원래 이 조직 안에 있을 땐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이 조직에 와서는 내가 맡고 있는 직무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계층에 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직 수준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건 딱 이거예요.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와 이 사람이 어느 계층에 있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직무 계층 안에 이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자. 이게 조직 수준 행동인 거야. 됐어요? 이게 노무사분들이 이거를, 노무사는 노트 때문에 노트를 배우잖아. 집단 수준 행동 연구합니다 하면은 다 같이 막, 으아! 뭐 하는 줄 알아. 조직 수준 행동 연구합시다 하면, 으아! 뭐 이런 줄 알아.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배우는 변수들이 뭔지가 이제 팍팍팍 보여요. 했죠? 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조직 행동론. 어때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 수준, 이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서 보는 집단 수준, 그리고 특정 조직 구성원으로서 보는 조직 수준으로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보겠죠. 그래서 얘는 미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시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자, 대체 뭐를 그렇게 크게 보길래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나? 그렇죠? 아니, 뭐를 그렇게 크게 보길래 거시적 접근이라고 해? 얘는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봐요. 그냥 조직 자체를 이제 뭘로 보는 거다? 야, 조직아, 너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생물체 같구나.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어떻게 자기가 직면한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가느냐, 어떻게 생존해 나가느냐, 어떻게 돈 버느냐, 이걸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시 조직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많이 붙어 있죠.
됐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배우는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도 이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쭉 전개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러 가기 전에 저희가 자, 이 이론 자체를 이 다양한 조직 이론들을 시간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즉 이론사 또는 이론의 발전사라고 하는 걸 한번 보고 가려고요. 이 이론사나 발전사를 이해를 하면 이때부터 뭔가 막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본질적인 게 보여요. 아, 이래가지고 경제적 효율성, 이래서 사회적 효율성, 아,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구나. 갑자기 뭔가 딱 좀 본질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미시적 접근부터 거시적 접근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한 타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론 내용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됐죠?